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함께 찾아보고요.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면서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이슈부터 점검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김민아 FA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했죠. 네, 지금 3일째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되겠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어제 전일 대비 0.13% 빠진 23,409.47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어제 장 초반에 거의 개파락하면서 시장을 시작해가지고 장중에 회복을 좀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또 상승 반전하기에는 매수세가 끝까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S&P 500 역시 보시면은 초반에 큰 하락세 가지고 출발했죠. 네. 2,578.87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또 전일 대비 0.23% 빠진 수치가 되겠습니다. 하락의 주역은 역시 G발 이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의 경우에 지금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G에서는 이제 정부와 철도 분야의 사업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보시면 이제 분기 배당을 주당 24센트에서 12센트로 줄이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주가를 좀 끌어내렸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 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 출발했고요. 6,737.87포인트로 시장 마감했습니다. 이게 전일 대비 0.29% 빠진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제지표 하락 소식, 이런 경제지표 둔화가 좀 예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 하락에 일조한 그런 모습이고요. 소매 판매 지수나 산업 생산 지수 이런 지표들이 좀 소폭 하락하면서 투심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제 개혁에 대한 우려 역시 똑같이 작용을 하면서 하락에 한몫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까 당연히 금값은 또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금값은 이 뉴욕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12월 물이 온수당 0.3% 상승한 1282.9달러로 금값이 조금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는 12월 인더분 WTI 같은 경우에 전일 대비 소폭 빠졌죠. 1.9% 하락해가지고 배럴당 55.7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자국의 셰일가스 생산을 좀 더 늘리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년 원유 수요량을 조금 이제 하향 조정하면서 여기에 아마 유가 영향이 연말까지 좀 더 유가 추가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 함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홍준만 FA와 함께 하도록 하죠. 네, 저는 이어서 중국장 말씀드릴 텐데요. 중국장 보시면 그동안 중국장은 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7거래일 만에 하락세죠. 어제 상해종합지수는 0.53% 내린 3,429.548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6일간의 상승세를 끝내고 하락세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섹터별로는 반도체, 통신, 관광 등의 섹터가 올랐고요. 석탄, 항공, 교통시설 등의 섹터는 또 상승세를 같이 보여주긴 했습니다. 어제 하락세의 원인은요. 장중 발표된 중국의 10월 경제지표가 좀 부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중국 국가통계부는 10월 중국 산업생산이 전년 동월비 6.2% 증가했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문가 예상치 그리고 시장 예상치 전월치보다 하회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도 10% 증가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10.5%보다 좀 하회한 수치였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전반기 고점을 지나고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상해 증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겠죠. 상해 지수가 3,450, 3,550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지금 상해 증시는 뭔가 좀 손이 바뀌는 판이 바뀌는 그런 장세가 오고 그 이후에 조정세가 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장세를 넘어서서 3,500선까지 뚫고 간다면은 중국 증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상승 주기가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상해 증시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시장 전반적으로 좀 이슈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포트폴리오 비교 분석해보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오량액 그리고 BOE와 BH, 아도비 시스템과 로반 전기까지 가지고 있고요. 전 종목 수익권에 들어있습니다. 애플은 19%, 오량액 39%, BOE가 63%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BH가 13%, 아도비 시스템 25%, 로반 전기 3%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민아 FA의 패시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종목들 다 EM 10.2%, 그리고 중신증권 7.27%, 타이거 200 7.03%, VNQ가 3.67%, 스타벅스 2.18%, 넷플릭스 5.8% 모두 다 좀 수익권에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종목 수익 구간에 들어있습니다. XT가 1.52%, LIT가 10.58%, BOTG가 11.2%, KWEB가 1.5% 수익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두 분 다 오늘도 성적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항상 홍준만 FA부터 하셨으니까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죠. 김민아 FA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이하로 소폭 하락해 있었던 스타벅스까지 최근에 좀 상승하면서 전 종목 수익권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편입했던 LIT나 BOTG, ETF들 수익률이 좀 단기간에 두 자릿수로 올라온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성적표 같은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일단은 저희가 KWEB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광군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 광군제, 중국 광군제 주인공은 단연히 이제 알리바바나 뭐 JD.com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ETF KWEB는 두 종목 모두 높은 비율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ETF죠. 일단은 종목 먼저 보시면은 어제 57.91달러로 시장 마감했습니다. 소폭 하락했죠. 1.83% 하락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요 종목을 저희 ETF를 좀 관찰하기 위해서요. 광군제와 연결지어서 알리바바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 일단 차트 제가 좀 길게 뽑았는데 작년 12월이었죠. 저희가 12월에 고객의 매수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때 매수가가 지금 뭐 85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181.79달러니까 거의 100% 넘게 상승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이쯤에 매수하셨던 분이 혹시나 저희 방송 보고 계신다면은 저는 아직 팔지 않았기를 일단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초부터 좀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지금 편입한다라는 건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쵸. 예, 일단 차트만 봤을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편입하는 게 부담이 되지 않나. 지금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냥 지금 편입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랐다는 게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없고 기준이 없는 얘기죠. 그냥 차트 그림 보고 올랐으니까 저희가 올랐다고 느낄 뿐이고요. 그리고 원래 광군제를 조금 살펴보고 또 아까 알리바바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어제 말씀드렸듯이 광군제는 원래 솔로들을 위한 그냥 그런 뭐 대학생들 모여서 축제한 날인데 여기 알리바바가 2009년부터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뭐 국제적인 아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사이버 먼데이 이런 거 다 능가해버리는 그런 축제의 규모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이거 그냥 설마 알리바바가 뭐 솔로들 도와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마윤 회장의 큰 그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점을 마윤 회장이 분명히 인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이 광군제에 앞으로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중국의 어떤 모습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판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 따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점이 있다라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이 광군제요.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알리바바의 하루 매출이 무려 24조 원이었는데요. 거기에 징둥닷컴의 매출까지 합치면 하루에 50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50조 원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1년 매출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볼 때 정말 엄청난 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종목과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연관이 있다라는 건지 어떠한 부분이 연관이 있다라는지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이제 포트 종목에서는 바로 오량액하고 로반전기가 좀 많은 영향이 있는데요. 중국의 중산층이 지금 인구가 5억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돈을 쓰며 좀 소비 생활을 많이 하고
혼자 살기도 하고 자신의 좀 프리미엄화를 추구하는데요. 이번 광군제 때 백주가 정말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급 가전 역시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는데요. 아나운서님도 뭐 결혼하신 뒤에 주방 같은 거 꾸미실 때 좀 좋은 걸로 잘 이쁘게 많이 꾸미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요즘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언젠간 하겠죠. 언젠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아직 욕심은 없는데 주변에 친구나 이제 언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상 관심 없다가도 이렇게 구비하기 시작하면은 욕심이 조금씩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러지 않을까요? 왠지? 네, 아나운서님도 언젠간 하실 테고 언젠간 그러실 텐데요. 네. 중산층들이 이제 가전제품 좀 많이 사기 시작하죠. 그런 중국에서 소비를 볼 수 있는 수혜 기업이 바로 제 포트의 로반전기입니다. 3, 4선 도시 사람들도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많이 쓰고요. 가전제품들도 점점 사기 시작합니다. 이번 광군제에서 동부대우전자의 소형 벽걸이 세탁기인 미니가 32,000대가 팔렸다고 하는데요. 2초에 한 대씩 팔린 셈입니다. 자, 이게 역대 최대의 매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도 이제 먹고 입는 것 외에도 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량액, 로반전기는 내수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시장에서 좀 어떤 종목 골라야 될지 고민될 때는 차라리 이제 먹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계속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 찾아보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광군제와 관련해서 오량액과 로반전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패시브 포트폴리오에도 관련 종목이 있을까요? 네, 패시브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네. 그게 제가 얘기를 꺼냈겠죠. 아, 그죠? 네. 일단은 패시브 종목 중에서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KWEB, 요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말고도 뭐 저희 알고 있는 시트립이나 웨이보 같은 사람들이 돈 생기면 여행 가고 쓸 수 있는 그런 소비재들 좀 담고 있습니다. 1등 내수주들을 담고 있는 그런 ETF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대놓고 스타벅스가 되겠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차트 먼저 보시면은 스타벅스 최근에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56.93달러, 3.81% 상승해서 56.93달러로 시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스타벅스는 여러분 다 직영 체제죠. 근데 중국의 스타벅스는 원래 합자회사 체제였습니다. 중국 지분 50%, 그리고 미국 지분 5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이 50% 지분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중국의 스타벅스에서 완전히 다 사버린 겁니다. 이 사버리는 이유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 중국의 3선, 4선 도시들이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아까 앞에 홍주만 FA 포트폴리오에서 얘기했듯이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비싼 술인 백주를 마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로반전기를 이용해서 가전을 마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소비 성장을 기반으로 한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스타벅스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가 가능할까요?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런 경우 지금 사도 돼요? 이거 많이 맞아요. 물어보시는데요. 예, 스타벅스 지금 사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이게 스타벅스가 대표적인 소비재죠.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다른 증시들이 다른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좀 소폭 상승했고요. 나눠서 적금부터 사시면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1일에 배당도 받게 되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 뭐 다른 다이어리는 별로 그런 잘 안 보시면서 스타벅스 다이어리 또 연말에 나오죠. 그럼 사람들 그것도 막 갖고 싶어서 엄청 줄 서고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스타벅스 한 주씩 사시고 주주로서 그런 모습, 줄 서 있는 모습 흐뭇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좀 정리해봤고요.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주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저는 한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어서 좀 로반전기 이야기 더 해드리겠습니다. 로반전기 중국 프리미엄 주방가전 시장에서 선두기업이죠. 로반전기 지금 뭐 비중 5%씩 추매하면서 현재 10% 비중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승하다가 이틀 연속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승한 뒤에 약간의 조정이 오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로반전기는 비중 5%를 더 추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10%에서 5% 추가 매수니까 15%로 이제 비중을 더 늘려가시는 거잖아요. 투자 포인트가 따로 이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동네에 가마솥에 밥하고 음식하는 분들 아직 많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또 이게 압력밥솥에 밥하는 것도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이런 부분 보기 힘든데, 네, 아나운서님은 만약에 밥을 하신다면 어디다 하시나요?
밥은 근데 하실 줄 아시는 거죠? 저는 안 하지만 전기밥솥이 해주죠. 요즘 다들 전기밥솥에 하잖아요. 네. 아닌가? 요즘 대부분 다 전기밥솥에 밥을 네. 하죠. 누가 가마솥을 쓰겠어요.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좀 주방에도 많은 가전제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뭐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 대부분 이런 제품들이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냉장고 광고 보면서 놀랬던 게 무슨 냉장고가 인터넷도 되고 음성인식도 되고 안에도 보여주고 정말 별의별 기능이 다 있는데요. 전기밥솥도 요즘 다 이렇게 엄청 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TV, 에어컨뿐만 아니라 주방 가전에서도 프리미엄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가정집에서도 다양한 주방 가전 제품들 쓸 뿐만 아니라 1선, 2선 좋은 도시들은 또 프리미엄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반 전기는 이 부분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적인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로반 전기에 대해서 추가 매수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김이나 FA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로반 전기 저도 할 얘기가 많은 종목.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성강통 방송할 때 예, 작년 12월부터요. 그때 제가 방송을 직접 했던 종목이고요. 참 제가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일단 로반 전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쉬운 딱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도시화가 되겠습니다. 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주방 가전을 드디어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는 역시 중국 3, 4선 도시가 되겠습니다. 중국 국무원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매년 1%씩 도시화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도시화가 1% 진행될 때마다 주방 가전 시장이 약 1,000억 위안 정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도시화율이 약 57% 정도인 거 이런 거 감안할 때 앞으로 저는 10년 이상은 너끈한 그런 좋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김이나 FA가 참 제가 할 말 다 해줘가지고 네네네. 더 할 말이 없는데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도시화율이 진행이 된다. 그럼 아파트, 주택이 많이 생긴다. 그럼 주방 가전의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 흐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액티브 포트폴리오, 패시브 포트폴리오 함께 좀 살펴봤고요. 두 분 모두 다 또 성적표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수익률을 조금 더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까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